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재밌는 한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전 시간까지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전 시간까지는 한문 단문, 속담도 있었고 격언도 있었고 좀 짧은 문장들을 읽고 해석해보고 의미를 좀 파악해 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장이 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책 62쪽 보면 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자, 이런 거 좀 문장이 좀 길더라도 하나씩 살펴보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교과서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삶을 움직이는 글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화 같은 것들, 이야기를 통해서 좀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모아 놨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죠?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들었던 내용이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신중한 언행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중한 언행 무슨 내용인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책 61쪽 한번 보죠. 자,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유리병 두 개에 쌀을 넣어두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4주간의 변화를 관찰해 봤더니 좋은 말을 들려준 밥은 뽀얀 누룩곰팡이가 피어서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나쁜 말을 들려준 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서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피그말리온 효과. 한문에서 중요한 그런 명칭은 아니지만 이 효과가 뭐냐면 긍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야. 긍정적 기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과거에 한 1960년 후반때 미국에서 한 교수가 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지능을 검사한 다음에 무작위로 20% 명단을 뽑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상위 20%라고 이제 속였대요. 그러니까 각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뭔가 기대를 했겠죠. 와, 얘는 지능 지수가 되게 높으니까 긍정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기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 결과에 8개월쯤 뒤에 다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이때 앞서서 무작위로 뽑았던 20%의 학생들이 전부 다 성적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8단원 62쪽 되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자, 제목이 불언장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언장단. 자, 제목이 불언장단이고요. 긍정적인 말과 비판하는 말이 있는데 신중한 언행으로 유명했던 황희정승의 일화를 통해서 신중한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단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한문, 산문입니다. 좀 긴 문장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이할 수 있고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에 제시되어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언장단에 대해서 먼저 나왔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불자는 우리 잘 아는 거고 언자는 뭡니까? 말을 뜻하는 한자죠. 말씀언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에서는 말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하고 단이 있어요. 장하고 단. 자, 우리 한쪽에다가 좀 표시를 좀 해둘게요. 이미 나온 김에. 자, 장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었는데 외울 때는 길다라는 장자로 많이 외우죠. 장, 길장이라고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장, 회사의 사장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상당히 뛰어나다, 잘한다
잘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다 이러죠. 자라나다, 자라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자 같은 경우에 단자, 이와 마찬가지로 단자는 장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우리 보통 외울 때는 짧을 단 이렇게 많이 외우죠. 짧을 단. 그런데 길 장자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잘하다의 반대말 못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언장단하게 되면 뭘까요? 네, 불언장단. 여기서는 장점하고 단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장점하고 단점. 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뭐를?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누구의 장점과 단점?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책 62쪽입니다. 자, 62쪽에 보면은 거기 한글로 좀 적혀져 있어요. 황희정승이 젊었을 때 길을 가다가 밭을 가는 두 마리의 소를 보고서 농부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 밭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이제 밭이 있었겠죠. 자, 이 밭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황희정승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농부가 봤는데 소 두 마리, 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소 두 마리. 자, 이렇게 해서 소를 한번 그렸습니다. 자, 농부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밭을 가고 있는 이 농부를 보면서 황희정승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보시오 얘기를 하면서 다음 했던 말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우하자위승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글자를 좀 볼게요. 이자는 두 개를 뜻하는 한자, 우는 뭡니까? 네, 맞아요. 소를 뜻하는 한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체크해 봐야 되는 한자가 여기 하라고 하는 글자가 있네요. 자, 하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다가 좀 적겠습니다. 자, 하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어찌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외웁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 잘 알고 있는 의문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이런 것과 같은 의문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의문사가 적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아니면 뭐 의문형 문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며, 자, 한문 문법에서 의문형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의문사를 쓸 경우가 있죠. 의문사를 쓰는 경우.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이런 것과 같은 의문사를 쓰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말고 의문종결사라고 하겠죠. 의문종결사는 뭡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한문 문장에서 의문종결사로 쓰이는 한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뭐냐 그러면 호라고 하는 글자예요. 어조사 호입니다. 어조사. 어조사 호. 이것 말고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어요. 자, 이 글자는 제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조사 제자예요. 자, 이런 글자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장에서 쓰여가지고 물음표 역할을 한다. 물음표니까 당연히 어디에 위치할까요? 문장 끝에 위치를 하겠죠. 문장 끝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의문형 문장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처럼 하가 의문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자가 어찌나 의문사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자는 사람 자자죠. 사람 자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있는 거 위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위자는 자, 이 위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할 위라고 많이 외웁니다. 뭐뭐 하다. 동사 do와 비슷한 거겠죠. 자, 그리고 아니면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비동사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뭐가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굳이 영어에 비교하자면 become 이렇게 비슷하겠네요. 아니면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굳이 영어에서 굳이 하자면 뭐 for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확하게 이거랑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승자 나왔습니다. 승. 자, 승이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자, 무슨 승자입니까? 맞아요. 이기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이기다. 아니면 뭔가가 뛰어나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황희정승이 이보시오 하고 외치고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두 마리 소 중에서 소 두 마리가 있었죠.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 소 중에서 하자. 하자는 의문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그러니까 어느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느 그죠? 어떤 소가 위승이냐 이깁니까 뛰어납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예, 뛰어나다가 좋겠네요. 어떤 소가 뛰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위자는 할 위자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뭐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떤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다음 대답을 하겠네요. 자, 농부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전부 부대 이렇게 적혔습니다. 앞에 있는 전이 무슨 전자였죠? 네, 밭전자였고 뒤에 있는 부가 뭡니까? 아버지.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밭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농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석 한꺼번에 풀이해서 그냥 농부라고 합시다. 농부가 뭐뭐 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느냐? 대하지 않았답니다. 대. 자, 이 대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는 의미가 마주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로 1대1 대응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서 농부가 마주보지 않았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의역을 좀 해줄게요. 농부가 마주보지 않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자, 대답하다라고 한다면 원래 대라는 글자 이거 말고 다른 글자를 쓸 수가 있죠. 대답, 답을 뜻하는 글자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글자 있죠. 자, 요 글자는 대답할 답이라는 한자입니다. 대답하다, 답. 그래서 해석을 하면 농부가 농부 한꺼번에 풀이해서 농부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니까 철경이지했답니다. 앞에 있는 철이라고 하는 글자는 뭔가를 그만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만두다. 그만두긴 뒀다. 뭘 그만뒀느냐? 경을 그만뒀답니다. 자, 경자는 여기 좀 뺄게요. 경자의 의미는 밭을 갈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밭 가는 걸 멈추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글자, 요런 글자 있는데 이 글자는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글자죠. 이 글자 뭐였습니까? 접속사로 쓰이는 글자였습니다.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였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밭 가는 것을 그만두고서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지했다고 하죠. 지자의 의미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농부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밭 가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다. 자,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풀이를 했으니까 밭 가는 걸 멈추고 밭에서 있다가 황희정승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오다라고 의역을 좀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자, 황희정승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부이세어왈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 있는 부자입니다. 부. 자, 이 부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부자는 원래 의미가 뭐 본드를 부착하다, 붙다 또는 뭐 붙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한자입니다. 붙다, 붙이다, 붙였다 아니면 가까이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가까이 하다. 자, 다양하게 해석해줘도 좋습니다. 자, 붙였는데 뭘 붙였느냐? 이를 붙였대요. 이가 뭡니까? 귀죠, 귀. 귀를 붙였다. 그리고 새 나왔습니다. 새자는 가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가늘다. 그 다음에 어자는 뭡니까? 말을 뜻하는 거죠. 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 이 글자는 뭐죠? 말하다라는 뜻이죠. 말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거 가늘다 말 이렇게 되는데 가느다란 말 말을 아주 가느다랗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귓속말 속삭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 아니면 명사로 풀이해서 귓속말 이렇게 풀이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귀에다가 가까이 와서, 그죠? 가까이 와서 귀에다가 붙이면서 어떻게 했느냐? 가느다란 말로 속삭이면서 말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차우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앞에 있는 차라고 하는 글자는 자, 이것저것을 나타낼 때 이것 차자입니다. 이 차. 그리고 소우자 나왔으니까 이 소가 어떻게 합니까? 승하답니다. 승자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여기서 이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소가 더 뛰어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소가 더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가 2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이 소가 더 뛰어납니다. 라고 귓속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괴지활 돼 있네요. 자, 앞에 있는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외울 때 공이라고 많이 외웁니다.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존칭을 나타내는 거죠. 황희정승을 좀 높여서 표현을 했나 봐요. 공이 괴했답니다. 괴상하다. 그죠? 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괴상하게 뭘 생각했느냐 봤더니 요거를 생각했답니다. 자, 여기 있는 지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앞에서도 봤었던 거죠. 자, 지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미 이제 여러분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지라고 하는 글자는 가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뜻도 있고, 무엇이 뭐뭐가라고 하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공이 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뭘 괴상하게 생각했다? 그것을 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되겠네요. 그것을 괴상하게 생각했다. 자, 황희정승이 괴상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것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기억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문장에서 찾아 쓰시오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위에 있는 거죠. 가느다랗게 얘기하는 거, 세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한꺼번에 문장을 쓰게 되면 한글로 그냥 적을게요. 부이, 세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귀에 대고서 가느다란 말로 귓속말로 얘기하는 것이 괴상해서 왈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기 또 나오네요. 하 나왔습니다. 하자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앞에서 잠깐 돌려서 확인할까요? 자, 하자는 어찌라는 뜻도 있고 의문사의 뜻도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하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 자, 이라고 하는 글자도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글자거든요. 자, 이라고 하는 글자는 써이라고 하는 글자고 문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로써 아니면 무엇 때문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이 한꺼번에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죠? 무엇 때문에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 부이상오 부자는 아까 전에 했던 거 이자도 했죠. 귀에 대고서 상 했습니다. 상자는 뭡니까?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상 그죠? 서로 했습니다.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할게요. 무슨 이유로 귀에 대고서 서로 이야기를 하느냐 서로 말하느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귓속말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전부가 얘기를 하죠. 농부가 그죠? 농부가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수, 충물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 있는 수라고 하는 글자는 비록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비록수. 그 다음에 축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축물 한꺼번에 풀이해도 좋은데 한 글자씩 좀 따져볼게요. 앞에 있는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짐승축자입니다. 짐승, 동물을 뜻하는 거죠. 우리 보통 가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짐승축. 뒤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글자는 뭡니까? 사물을 뜻하는 거죠. 사물 또는 물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의미인데 축물 한꺼번에 풀이하면 결국에 뭐죠? 그러면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 가축 아니면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한꺼번에 풀이해서. 비록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기, 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앞에 있는 기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라고 해가지고 그 무엇 여기서는 심자가 붙었으니까 그 마음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 여라고 하는 글자인데 자, 이 글자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여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자, 여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했었느냐? 자, 우리 보통 외울 때는 더불어 여라고 많이 외운다고 했었고 뭐뭐와 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뭐뭐와 함께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아니면 뭔가 어딘가에 정당에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상장을 수여하다라고 해서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인이니까 해석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뭐뭐와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뒤에 사람 인자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동자 나왔습니다. 동 뭘까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같을 동.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야라고 하는 글자 있는데 자, 야자는 어조사 야라고 하는 글자예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문장 끝에 붙어서 어떤 역할, 마침표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자, 문장 끝에 붙어서 마침표 역할. 자, 이어서 해석을 해보죠. 비록 축물,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여인 동야라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따라오시겠죠? 자,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차승즉
피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글자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차자하고 피자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그리고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승자하고 세모가 좀 잘 안 되는 네모로 하겠습니다. 자, 승자하고 열자하고 이렇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로 뜻이 상반되는 한자끼리 좀 표시를 해 뒀거든요. 앞에 차는 아까 뭐였죠? 자, 차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였으니까 뒤에 있는 피는 뭘까요? 당연히 저것을 나타내는 글자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적혀 있는 승자는 아까 뭐였습니까? 뛰어나다 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뒤에 있는 열자는 당연히 뭘까요? 못하다, 못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체크해 봐야 되는 글자는 여기 적혀져 있는 즉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적을게요. 자, 즉이라고 하는 글자는 즉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칙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즉이라고 읽을 때는 곧즉이라고 해가지고 뭐뭐 하면 어찌어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글자고요. 칙이라고 하는 글자로 읽을 때는 법칙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입니다. 규칙, 법칙. 자, 여기서는 즉이라고 읽어줬으니까 해석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 소가 이것이 뛰어나면 어떻게? 저것은 당연히 못난 법이다. 소가 두 마리밖에 없었으니까 이 소가 뛰어나면 저것은 못나다 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글자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네요. 자, 이 글자는 우리 앞에서 한번 또 언급을 했던 글자였죠. 사자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누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하여금사라고 하는 글자였고 사우, 문지 하면 이어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자는 아는 것이고 뒤에 있는 문자는 뭡니까? 듣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당연히 듣긴 듣는데 뭘 듣습니까? 지의 뜻. 자, 지의 뜻 여기 중에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것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해석 순서가 소로 하여금, 그죠?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소한테 뭘 듣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소한테, 그죠? 귓속말로 얘기했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 두 마리 중에서 이 소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얘기를 들었던 또 다른 소는 당연히 못난 법인데 소한테 그걸 듣게 해버린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 자, 니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지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 문장에서 찾아 쓰시오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어떤 거죠? 맞아요. 요 부분이죠. 차우승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소가 뛰어나다라는 거. 자, 지의 의미는 그냥 한글로 좀 적을게요. 차우승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대명사로 한 것이다 라는 거겠죠. 소한테 이 소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을 듣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영무 불평제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글자가 요거 나왔습니다. 령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네요. 자, 령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 보통 외울 때 안녕이라는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의미는 편안하다라는 뜻이겠죠? 편안할 영자인데 이 글자가 어떤 뜻을 또 가지느냐?
어찌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어찌라는 뜻은 우리 앞에서 하 있었잖아요. 하, 어찌,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영자가 어찌라고 해석이 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문사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문장도 당연히 의문형 문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명무, 어찌 없겠습니까? 뭐가? 불평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평자가 뭐죠? 평탄하다, 평평하다. 원래는 평평이겠지만 여기서는 편안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지 나왔습니다. 이때 지자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심자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해석을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글자 여기 호 있습니다. 우리 호자 이 글자 뭐였습니까? 어조사 호라고 우리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죠. 앞부분에 자 여기 있습니다. 호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그죠? 어조사 호였고 문장 끝에서 물음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물음표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해석을 해볼까요? 어찌 평평하지 않은 불편한 그죠? 불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불편한 마음이 있다, 없다. 어떤 걸까요? 결국에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겠죠. 너무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의미를 할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의문형 문장이긴 한데 의문형 중에서도 어떤 거냐? 말을 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어, 반자가 반대겠죠. 어는 당연히 말이니까 말을 반대로 하는 경우 반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어형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의문형 문장 중에서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불평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가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황희정승이겠죠. 황희정승이 대오했다고 합니다. 오자가 뭘까요?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깨닫다.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불부원 인장단운이라 이렇게 했네요. 앞에 있는 수라고 하는 글자는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여기서는 좀 약간 부사로 좀 풀이를 해서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결국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의역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불자는 아는 것이고 그 다음 체크해 봐야 되는 글자가 하나 또 나왔네요. 여기 있는 거 글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좀 적을게요. 자, 이 부라고 읽어줬는데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복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부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자, 복이라고 읽을 때는 뭔가가 회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복하다, 돌아오다, 복귀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라고 읽을 때의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여기 적힌 것처럼 부라고 읽어줬으니까 다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가보면 언자는 아는 것이고 사람 인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장단 나왔네요. 장단 해석 아까 어떻게 했었죠?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운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자, 운자는 이르다.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이르다 운자인데 이르다라는 말은 의미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뭐라고 말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뭐뭐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되겠죠? 공이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함부로 얘기를 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마침내 결국에는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복습을 하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가서. 자, 황희정승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밭을 갈고 있었던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죠? 두 사람을 보고서 이보시오.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유, 하자, 위, 승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때 하라고 하는 글자가 쓰인 걸로 봤을 때 이 문장은 의문형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뒤에 승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다 라고 해석을 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부가 부대했답니다. 농부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서 밭을 까는 것을 멈추고서 황희정승한테 다가와서는 뭐라고 했느냐? 귀에 대고서 가느다란 말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에 대고서 아주 가느다란 말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차우승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이 소가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희정승이 그게 너무 괴상했대요. 귓속말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괴상해서 무슨 이유로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아, 이때 하가 쓰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의문형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부가 얘기를 하는데 비록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뭐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뛰어나면 저것은 못난 법이니까 서로 하여금, 그죠? 서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뭘 듣게 한다면? 이 소가 뛰어납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한다면 당연히 어찌 불평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영자가 쓰였고 호자가 쓰여서 가지고 의문형 문장을 만들기는 하는데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만큼 너무 불평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깨달았구나.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만큼 말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했던 문장들, 내용들을 우리 교과서 뒤편에 있는 거 66쪽인가요? 예, 66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의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칭찬하는 말이네요. 그죠? 칭찬하는 말 어떤 거였습니까? 네, 맞아요. 네, 차우승, 이 소가 더 뛰어납니다 라는 부분 정답 B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자, A를 바르게 끊어 읽은 것은 그랬습니다. A 부분이 뭐였나요? 이유, 하자, 위, 승 다 붙어져 있습니다. 끊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 두 마리 소 중에서 하자, 위, 승 어떤 소가 뛰어납니까?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가를 읽은 니은이 할 수 있는 말. 가를 읽었던 니은. 자, 니은이 누군가요? 니은? 아, 전부군요. 농부가 하는 말이군요. 농부. 농부가 할 수 있는 말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5번.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칭찬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배려해야 된다. 그만큼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장. 이의 문장 유형을 써보자. 이가 뭘까요? 이를 보니까 제일 앞에 령 쓰였고 뒤에 호 쓰였습니다. 이건 뭐였죠? 의문형 문장이었습니다. 반어 유형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복습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해석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한자 하나씩 짚어보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한자 하나씩 짚어보고, 자, 신중한 언행과 관련한 황희정승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